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북네스트 출판 이경윤 지음 나를 나로 리셋하라 입니다. 당신은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지 않나요? 혹시 자신만 아는 가식적 행동은 없나요? 내 가치성을 찾아 삶의 균형을 세워줄 진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삶의 가치성과 워라벨 저울. 사람들은 단지 여가를 확보하고 그 시간을 즐기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워라벨이 제시하는 시간 확보는 단순히 여유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찾고 내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세상을 대하는 인식부터가 달라지게 된다. 삶의 가치성이란 자신만의 뚜렷한 인생 목표이다. 엔지니어가 되겠다면 세상을 기술로 이롭게 하겠다. 식당을 한다면 돈도 벌지만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면 직업의 안정성 이전에 사회 정의 구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식의. 인생 목표가 뚜렷하면 일하는 태도, 여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더욱 역동적으로 일하게 될 뿐 아니라 여가도 더 알차게 보내게 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등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경제적인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삶의 균형은 깨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중심축이다. 그렇다면 이 중심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바로 일과 삶을 영위하는 목표가 받침대로 자리해야 한다. 위에서 엔지니어, 식당 주인, 공무원 등을 예로 들었듯 어떤 일에 종사하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인생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 중심축이자 삶의 가치성이다. 중심축이 확고한 사람은 일과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 일이 삶을 위한 것이 되고 삶이 일을 위한 것이 되어 서로 시너지를 준다. 그러기 위해 일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삶을 위한 여가는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할지 판단도 잘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중심축은 내가 정한 삶의 가치를 지키도록 자신을 다잡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심축이 확고한 사람은 설령 잠시의 이탈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리로 더 쉽게 돌아온다. 그런 면에서 월아벨의 핵심인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중심축의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니 월아벨 저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다. 월아벨 저울은 월아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월아벨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면 월아벨의 중심축이 되는 내 삶의 가치성부터 정립하는 것이 순서이다. 일본 총서부의 명쾌하고 깊은 생각. 생업은 월아벨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막상 일이 없다면 행복하기 어렵다. 일에서 해방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날이 길어지면 삶의 회의에 빠진다. 과로가 불편한 것이지 일을 통한 경쟁, 목표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워라벨러가 되자면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워라벨에서 일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그 일이 보람되어야 한다. 보람을 못 느끼면서 억지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
여기서 말하는 보람은 꿈꾸던 일의 성취나 적성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을 받아들이는 인식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 중에 깔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청소부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일본 TV에서 일본 제1의 청소부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찾고 또 찾아 드디어 만난 일본 제1의 청소부는 의외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청소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조그마한 체구의 여성이었다. 나이도 제법 들어 청소가 벅차 보였다. 그녀가 커다란 빌딩을 번쩍번쩍 빛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TV 진행자가 도대체 어떻게 일본 제1의 청소부가 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빌딩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기쁘게 청소한답니다. 제가 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지난 30년간 하루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청소부라면 남에게 직업을 감추고 싶을 거라고 속단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청소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녀는 청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일에 임했다. 때문에 외적인 조건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일본 제1의 청소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의미로 일하는가? 혹시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행복한 워라벨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래야 일이 보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이 일이 직업이 되어서, 적성에 맞고 최고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등과 같은 대답을 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일과 관련해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 긍정적 이유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 하는 일이 설령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와 같은 수동적 태도보다는 최소한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가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만약 그래도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적성에 맞는 분야로 전직하는 용기를 내어보자. 쉽지는 않겠지만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못할 것도 없다. 워라벨에서 추구하는 일의 두 번째 목표는 가치 있고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그런 직업을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닌 일을 대하는 자세에 의미를 부여한 말이다. 가치는 일의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며 효율은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가져와 여유를 안겨다 줄 것이다. 제대로 쉬고 잠을 잘 자라. 만약 당신이 지금 피로에 절어 있다면 휴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휴식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활동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었으므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해야 한다. 휴식은 잠, 명상 등과 같이 완전한 휴식과 가벼운 독서, TV 보기, 산책 등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완전한 휴식이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다. 이런 휴식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운동 후 휴식의 의미는 단지 쉬는 게 아니라 재생에 있다. 즉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세포가 쉬는 동안 단백질 등 영양분을 흡수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근육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노동 후 휴식 시간은 몸과 마음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완전한 휴식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은커녕 피로를 몸에 달고 사는 것이다. 당신이 워라벨러가 되고 싶다면 휴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잠과 명상이다. 완전한 휴식이라 함은 뇌파가 알파파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인간이 활동 중일 때 뇌파가 베타파로 오르고 흥분 상태에서는 감마파로 뛰어오른다. 가장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알파파로 떨어진다. 뇌파가 알파파로 떨어지는 것은 보통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깊은 명상 또는 숙면 상태로 들어갈 때 알파파로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관찰되었다. 명상은 책이나 지도자를 통해 따로 배워야 하겠지만 잠은 누구나 자게 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 몸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몸의 청소이다.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 쌓였던 노폐물과 독소들을 청소하는 것이다. 즉 깊은 숙면만으로도 노폐물과 독소들이 제거된다고 한다. 실제로 그 어떤 휴식보다 잠을 잘 잤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잠자는 동안 마음의 청소도 일어난다고 한다. 사람은 활동할 때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마음에도 노폐물과 독소가 쌓인다. 이를 정화시키는 청소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다. 잠을 잘 자고 났을 때 어제 있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잠에는 단계가 있는데 1에서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얕은 잠, 2단계는 조금 깊은 잠, 3, 4단계는 더 깊은 잠이다. 청년기에는 1, 4단계의 잠을 모두 경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져 3단계에 그치고 4단계까지의 깊이 잠들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 잠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이해되지 않은 복잡한 꿈을 너무 자주 꾼다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또 아침에 깼을 때 몸과 마음이 가뿐하지 못하다면 이 역시 깊은 잠을 못 잔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수면장애나 불면 상태에 있다면 이는 워라벨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몸과 마음의 청소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나 불면증은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해야 한다. 즉 전문의 상담을 통한 마음치료, 종교를 통한 안정, 명상 등과 같은 노력을 말한다. 그렇게 숙면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신도 완전한 휴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일하는 동안 에너지 소모와 함께 스트레스도 받는다.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로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저승사자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그런 만큼 스트레스는 반드시 관리해 주어야 한다. 다른 것들은 인내가 미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러기가 쉽겠는가. 스트레스는 무엇보다 마음이 상처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리 역시 상처받은 마음을 이완시켜 주는 데 있을 것이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치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런 원리를 이용해 보자. 당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보통은 취미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을 하고, 영화가 취미라면 보고 싶은 영화를 봐라. 그냥 홀로 걷는 산책이 좋다면 산책을 하고, 운동이나 헬스가 좋다면 그것을 하라. 혹시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라도 하나쯤은 찾도록 하자. 진짜 취미조차 없어 막연하다면 실용적으로 접근해보라. 가령 건강 챙겨서 나쁠 일 없으니 집 근처 길거리라도 걷기를 해보자. 어떤 선택이든 해 나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묘미도 생길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직업 외에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얻은 지식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과 공유하는 일반인 전문가들이 그런 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남에게까지 도움을 주니 거의 워라벨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선순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재충전도 얻을 수 있다. 이 모두가 휴식이 주는 선물이다. 요즘 뜨고 있는 스타일별 워라벨 트렌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니멀리즘, 휘게, 라곰, 옥함 등이 그것이다. 미니멀리즘은 단어 뜻 그대로 최소한의 필요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현대인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온갖 살림살이 도구로 복잡한 모습이다. 복잡함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꾼으로 작용한다. 정리해 보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포기해버리고 만다. 여성들의 경우 정리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미니멀리즘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픈 갈망에서 탄생했다. 사실 인간은 너무 많은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사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문제이다. 법정 스님은 수필집, 무소유를 통해 간소한 삶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니멀리즘은 주변을 간소하게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워라벨 스타일이다. 휘게는 덴마크어로 따뜻함, 아늑함을 뜻한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들의 특징은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 등과 함께하는 데 있다. 또 요란스럽지 않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안정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성격에 적합한 워라벨 스타일이다. 라곰은 스웨덴어로 적당한, 딱 알맞은을 뜻한다. 이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며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성취를 맛보는 특징이 있다. 더 크고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의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소확행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소박한 삶의 방식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인성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면 어렵겠고 소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적합한 워라벨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옥함은 프랑스어로 고요한, 한적한 분위기를 뜻한다. 각박한 일 속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평온을 얻으려는 인간 본능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편안한 휴식처를 찾는다는 의미 앞에서 언급한 카렌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한적한 장소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고요를 누르기 힘들므로
옥함은 주로 홀로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가지려는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옥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자연이다. 초록과 느긋함이 있는 숲속이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나 집에서도 옥함을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방이나 휴게실이 있다면 그곳에서 차 한 잔과 함께 나만의 옥함에 잠길 수 있다. 워라벨은 말 그대로 균형을 강조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 이는 과거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도달하지 못한 접근이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문제인 까닭이다. 일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여가의 확보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워라벨은 단지 저녁이 있는 삶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는 나의 본질은 나가 아니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해 세상에 왔다. 이 책이 부디 자신의 순수 존재 가치를 찾아 행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네, 지금까지 북네스트 출판 이경윤 지음 당신 삶의 여유와 가치를 더해줄 워라벨 저울의 비밀, 나를 나로 리셋하라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